네, 안녕하십니까. 2학년 부장 정광문입니다. 오늘 2학년 운영 설명회를 하게 됐습니다. 근데 안타깝게도 코로나19 때문에 대면 설명회는 좀 잠시 접어두고 이번에 동영상 설명회로 우리 운영 계획과 그 다음에 대입에 관련된 것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즐겁게 편하게 보시면 되겠고 어려우면 두 번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은 2학년 운영 계획과 그 다음에 이제 2023 대입입니다. 우리 학생들이 이제 대입에 가는 것들이 2023년도이기 때문에 2023 대입에 관심을 가지셔야 되겠고, 올해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수능이 작년도와는 변화가 됐기 때문에 이 변화된 수능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고 가셔야 되겠습니다. 자, 2학년 재정 및 담임 현황입니다. 아마 책자로도 보셨을 텐데요. 제가 이걸 또 나눠드리는 거 뭐냐면 우리 담임들의 현황들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안내해드리겠고, 여기 보시면 이렇게 전화번호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전화번호가 있기 때문에 혹시 학생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라든가 또 그 학교에 대해서 물어보고 싶은 점, 또 뭐 학교 운영이라든가 학교 운영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조금이라도 있으시면 언제라도 전화 주시고, 잘 모르겠다 애매하다 싶으면 그냥 저에 전화를 걸어 주십시오. 220-6236 딱 기억하시고 여기에다가 궁금한 점 있으거나 하시면 이게 있으면 저한테 전화를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학년의 담임 현황은 일단 국어 2명, 그 다음 수학 4명, 영어 외국어 3명, 사회 2명, 과학 2명입니다. 아무래도 이제 이과 학생들이 좀 많기 때문에 수학에 좀 더 많은 비중을 줬고, 국수형과 사탐, 과탐의 비중을 좀 골고루 둘 수 있도록 배정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기고사 관련된 것들이 되게 중요하죠. 아무래도 내신 관리를 하기 위해서 특히 2학년 때 과목들은 전부 다 수능 교과목이면서도 내신에 되게 많이 다 반영이 되는 것들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중간고사가 지금 5월 초에 배치가 돼 있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는 7월 초에 배치가 되어 있습니다. 못해도 중간고사, 기말고사는 3주 전부터 학생들을 준비를 시켜야 됩니다. 그런 것들 잘 기억하시고 이 기간 때는 학생들을 좀 더 집중시킬 수 있도록 부모님들의 역할이 좀 중요합니다. 그 다음에 2학기 때는 이제 10월 초 그거, 그 다음에 12월 달에 기말고사는 12월 둘째 주 정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좀 잘 기억을 해주셔서 대부분 5월달, 7월달, 10월달, 12월달 초에 있구나. 그리고 이런 시험들을 대비하기 위해서 못해도 3주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된다. 제가 강의할 때 많이 그러거든요. 3주 전부터 준비를 해야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전국연합평가입니다. 이 전국연합평가는 일명 수능, 예비 수능 시험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앞으로는 지금 올해 2023 대입의 제일 중요한 하도는 바로 수능 성적입니다. 수능 성적을 어떻게 잘 받느냐가 이제 앞으로 대입에 주요 대학에 갈 수 있냐 없냐인데, 보시면 일단 3월 24일 날 첫 번째 모의고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이 모의고사는 근데 4번밖에 기회가 없어요. 마치 수능처럼 공부할 수 있는 시간이, 또 오랫동안 앉아서 내가 열심히 문제를 풀 수 있는 시간이 4번밖에 기회가 없다. 근데 벌써 한 번 끝났다. 이제 3번의 기회가 남았기 때문에 이 3번의 기회를 또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이때부터 다 어느 정도의 교과 같은 특히 지금 2학년 때 배우는 과목들은 전부 다 수능 관련된 교과목이기 때문에 어떻게 수능 성적을 잘 받느냐, 이런 것들이 3학년 가기 전에 상당히 중요합니다. 특히 국수형. 국수형은 어느 정도 수준을 잡느냐,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모의고사도 꼭 챙기셔야 됩니다. 모의고사도 꼭 챙기셔야 되고, 특히 서울의 주요 대학이라든가 의대치대, 한의대, 수의대, 요번에 약대까지도 수능 최저학년 기준이 많이 걸려져 있기 때문에 이런 수능을 어떻게 잘 봐야 될 것이냐, 예비 학력평가를 어떻게 잘 봐야 될 것이냐, 요것들 생각하셔야 되겠고, 특히 이거는 전국연합평가입니다. 전국의 시도 학생들이 모두 보는 것들이기 때문에 그런 거에 대한 나의 등급이라든가 백분위 같은 게 쭉 나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꼭 학부모님들이 성적표를 꼭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일과 운영편인데요. 일과 오시면 알다시피 이제 7시 50분 지각 조금 줄여주시면 좋겠고요. 나머지 일과는 50분씩 수업입니다. 50분씩 수업이고 점심시간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청소 시간에 16시 20분에 끝나서 요때 이제 하교하는 친구들 있겠고, 저희는 이제 방과후 수업을 진행합니다. 아무래도 이제 내신이라든가 수능 대비를 하기 위해서는 또 저희도 보충 수업이 필요하기 때문에 방과후 수업도 진행되고, 그 다음에 자율적으로 자기가 스스로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야간 자율학습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야간 자율학습이면 저희가 감독 2분에 제가 부장까지 해서 3명이 계속 또 돌고 있고, 야자 같은 것들도 저희 희망자 중심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하고 싶지 않은 학생들은 시키지 않습니다. 하는 학생들에게 꾸준하게 정확하게 지도를 해서 학생들이 계속적으로 정숙하게 공부할 수 있도록 그런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 제가 이 대전고등학교, 저는 이제 그 전 학교는 유성고등학교에 있었고,
그 전 학교에서는 대전고등학교에서 5년 있다가 유성고로 초빙받고 다시 대전고로 초빙을 받았습니다. 유성고등학교에 있을 때 제가 3학년 부장을 2년 하고 이제 오게 됐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밴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학부모 밴드와 학생 밴드를 만들어서 주요 전달사항이나 대학 대입 정보 같은 것들은 이 학부모 전달사항을 통해서 얘기를 전달을 하고 있습니다. 부모님들이 많이 가입하셔서 258명이 가입하셨습니다. 저희가 343명인데 좀 가입을 해줬고, 학생들은 조금 부족을 합니다. 그래서 이런 걸 통해서 아무래도 전체 전달 상황 같은 것들을 아마 학교 홈페이지를 통해서 하면 되겠죠. 근데 그치만 이제 긴급한 전달 사항이라든가 간단한 전달 사항 같은 것들은 이 밴드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부모님들에게 안내를 해드리니까 확인을 해보시고, 이렇게 제가 이렇게 셋째 주 전달 사항이라고 정리를 해서 보여드렸습니다. 그래서 168명이 보셨네요. 그렇죠? 많이 보셨는데 앞으로는 좀 더 많이 보시면 좋겠고, 그 다음에 아무튼 댓글도 많이 달아주시고 또 좋아요도 한 번 더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런 반응이 없어서 제가 좀 우울할 때가 있어요. 그래서 좋아요 한 번씩 꾹꾹 눌러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학교 수업 및 학력 신장에 관련된 얘기를 할게요. 우리 학교는 사무운동이라 합니다. 사무운동 뭐가 없냐? 첫 번째로는 일단 학교 폭력이 없습니다. 생활지도가 아주 강력한 학교 중에 하나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휴대폰이 없다. 이거는 참 조금 그럴 수 있는데, 휴대폰이 없어서 오히려 학습에 대한 효과라든가 기본 질서 같은 것들이 더 확립이 됐죠. 그 다음에 담배 연기 없고 또 조는 학생이 없는 학생, 이런 것들에 관련돼 가지고 저희가 사무운동을 펼치고 있고, 또 수업 시간에 조는 것들에 대해서 교장 교원생들이 많이 말씀 많이 하십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 학생들에게 지도 같은 것들이라든가 수업을 재밌게 하려고 노력을 많이 하고 있고요. 또 다른 학교에 비해서 우리는 수학을 수준별 이동 수업을 합니다. 수준에 맞게 배치를 해서 수학을 수학 1 같은 경우에는 4수준으로, 수학 2 같은 경우는 3수준으로 나눠서 합니다. 특히 수학 1, 2는 수능 교과목에 해당이 되고 또 내신 교과목에 해당이 됩니다. 특히 수능 교과목에서도 공통 문제에 들어가기 때문에 상당히 중요한 수학이죠. 그래서 이렇게 뷰를 나눠서 공부를 가르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방과 수업 같은 것들도 학생들의 어떤 선택을 중심으로 해서 방과 수업을 갖고 있고요. 그 다음에 맞춤형 한모 인재 관련된 능합 프로그램이라든가 되는 프로그램을 어떤 그 심화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심화 프로그램도 운행하고 있고, 또 약간 학력이 좀 떨어지는 친구들을 위해서 점프업 프로그램도 학교 예산을 중심으로 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 아까 얘기했던 어떤 교실 개방을 통해서 야간 자율학습 같은 것들을 실시를 하고, 강제적으로 하지 않습니다. 하고 싶은 친구들만 시키고 있고요. 또 하고 싶은 친구들 저희는 책임지고 공부시키려고 하고 있고, 관련된 어떤 정보라든가 이런 것도 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는 생활지도와 진로진학입니다. 우리 학교는 아무래도 교복을 잘 착용하는 생활지도가 강력한 학교이고요. 그 다음에 두발이라든가 복장, 결석, 지각상에 대한 지도가 되게 완벽하게 시스템이 구축되어 있습니다. 개인 혼자가 아닌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다는 게 되게 강점이라 할 수 있겠고요. 또 개별 상담을 통해서 정서적 불안 요인, 학생들 중에서 요즘에 또 심리적으로 불안한 친구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 친구들 담임 교사도 상담하고, 또 위클에서 상담 교사님도 계시고, 또 여러 부장 선생님도 계시고, 또 진학지도 선생님도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같이 교류를 하고 있다. 그 다음에 오늘 저희가 또 얘기할 것 중에 하나입니다. 제가 아무래도 이제 대입 관련된 활동을 많이 하고 있고, 제가 지금 이제 대입 관련된 교육청 지원단의 부회장으로 하고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입 상담 프로그램을 그동안에 우리 학교에서는 유니브 프로그램 정도만 썼어요. 그런 것들을 좀 더 확대시켜서 유니브 프로그램은 대교육 프로그램, 대교육 프로그램이 특히 수시 관련된 여러 가지 정보들이 엄청나게 누적되어 있거든요. 그런 거 센지랑은 뭐냐? 서울교육청에 만든 거예요. 서울교육청 애들은 아무래도 정시에 관련된 친구들이 많잖아요. 서울 수능으로 가고 대학을 가는 친구들, 그런 프로그램을 깔아서 학생들 상담할 때 좀 더 밀도 있게 전문성 있게 해보려고 그런 것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런 거 연계시켜서 교사 관련된 연수를 또 해야 되겠죠. 저만 알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제가 관련된 정보들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그런 것들을 또 교사들한테 다 뿌리고 있고, 또 그런 것들 우리 학년만 뿌리면 안 돼요. 그렇죠? 1, 2, 3학년 모든 선생님들 다 뿌리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통해서 아무튼 우리 학년 선생님들 교사 연수 시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2학기 때는 제가 한번 이제 건의를 말씀드렸는데 학생 학부모 대입 설명회를 할까 합니다. 그때 또 코로나도 좋아질 것 같기도 하고 해서 학생 학부모를 대면으로 설명회를 진행할까 생각 중이고, 혹시 좀 급하면 우리 2023 대입이 지금 5월달, 6월달에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간단하게 정리를 해서 제가 또 동영상을 만들어서 또 배포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 생활기록부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할게요. 자, 생활기록부 우리가 중점을 잡아야 될 건 이겁니다. 2023년도인데요.
자, 우선은 이제 수상에 관련된 것들을 보시면 되겠는데, 뭐 대서 언론 보도에서 막 이렇게 들었을 거예요. 뭐 수상이 반영된다 안 된다 이렇게 보셨을 텐데 제가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자, 우선은 기록을 할 수 있어요. 내가 상 탔다 기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 중에 여러 가지 상을 받았어. 그 중에 한 학기에 한 건만 들어갈 수 있어요. 대입에 반영되는 것은 한 학기에 한 건. 그건 아마 가정통신을 통해 가지고 희망을 받게 될 겁니다. 그래서 한 학기에 한 건. 그러니까 수시는 5학기니까 5학기 거에 5학기의 상이 들어가는 거죠. 학기별 해서 5개의 상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율활동은 500자입니다. 그럼 자율활동이 뭐냐? 학급 자치활동이라든가 뭐 임원활동이라든가 학교 자율 시간에 했던 활동들을 얘기합니다. 이런 것들도 저희가 전략을 일단 세울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동아리 활동은 500자고요. 제일 중요하게 생각한 게 바로 이거죠. 자율 동아리 활동인데, 자율 동아리는 예전에 소규모로 했던 동아리입니다. 근데 이제 자율 동아리 활동은 이제 하는 건 좋지만 그런 것들이 생활기록에 적는 건 딱 30자밖에 못 적어요. 그럼 딱 이렇게 끝나. 뭐 활동에 되게 열심히 활동하면 딱 30자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자율활동 동아리보다 뭘 중시하냐? 교육과정에 있는 바로 창체 동아리 활동. 창체 동아리 활동에 더 집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올해 제가 이제 부임하면서 창체 동아리 활동에 대한 더 집중력을 더 강해서 시스템 있게 운영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봉사활동은 이제부터 특이사항, 글로 쓰는 특이사항이 있었는데 그런 건 기재할 수 없고 실적은 그대로 기재가 됩니다. 그래서 학급의 학년에 관련된 봉사활동도 많이 만들어 놨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진로활동은 저는 자율활동과 진로활동이 입시에서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데, 진로활동은 700자예요. 700자. 그래서 700자를 실질적인 의미를 갖고 있도록 여러 가지 프로젝트 같은 것들, 진로활동에 대한 프로젝트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때도 설명해 드리겠고. 교과세특은 500자입니다. 교과세특은 그대로 500자고요.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행발 같은 것들은 이제 500자로 그대로 이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걸 바탕으로 해서 제가 요번에 계획 짰게 요겁니다. 요거 잘 보십시오. 요거입니다. 우선은 첫 번째 거, 이 수업적 유연한 자율적 교육활동을 통한 프로젝트 수업. 이 융합 수업입니다. 쉽게 해서 융합 수업. 일반적인 교과, 뭐 영어 수업, 수학 수업, 지리 수업 이런 것들이 아니라 뭔가 융합적인 프로젝트를 한번 하는 거예요. 그럼 그걸 언제 할 거냐? 우리가 기말고사라든가 중간고사 때 보면은 그때 끝나고 나서 애들이 약간 해이해지고 공부 안 하고 싶을 때가 있거든요. 그럴 때 좀 융합적으로 생각한다는 거지. 어떤 주제를 하나 갖고 그걸 지리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고, 그걸 영어적으로 생각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어떻게 또 사회문화적으로 생각할 수 있다는 거죠. 그렇게 융합적으로 한번 프로젝트를 만들어서 제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런 것들을 잘 하게 되면, 그런 것들은 지금 개인별 세특이라는 게 있어요. 개인별 세특도 500자를 쓸 수가 있거든요. 이런 교육과정을 하게 되면은 개인별 세특 500자가 하나 더 플러스가 되는 거야. 그쵸? 그러면 더 좋죠, 우리 학생들에게.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는 친구들에게는 상당히 좋죠. 500자가 더 생기는 거. 그래서 이런 거에 관련된 기반적인 것들은 제가 교장선생님과 다 얘기를 해서 기반적인 것들에 관련된 것은 뭐 연구부라든가 이런 계획에 다 올리도록 하고 있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요거 한번 실시해 보려고 하고 있고요. 두 번째로는 이제 1인 역할. 저는 학급 운영에 제일 중요한 것은 각자의 역할을 하는 거다. 마치 큰 배가 먼 곳에 갈 수 있도록 정확하게 가려고 한다면 학급에서 각자의 역할을 잘해야 노를 젓거나 또 멀리 바라보거나 또 여기 수리를 하거나 자기 역할을 해야 된다. 오케스트라랑 똑같다 라는 생각이 들어서 1인 1그 역할을 꼭 하도록 담임선생님에게 얘기를 했고요. 또 그런 것들 통해서 학급 활동에 책임을 갖고 열심히 할 수 있도록 그런 것들을 지도하고 있습니다. 자, 이번에도 새로 도입한 거는 아침 시간에 지식 나눔 활동을 하고자 합니다. 자기가 갖고 있는 것들, 자기가 알고 있는 것들, 전공에 대해서 알고 있는 것들에 대해서 간단하게 10분 정도 아침 시간에 발표하는 시간이에요. 언제 할 거냐? 상시인데 일단 제가 생각하는 것은 화요일, 목요일 날하고 애들 주제 선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1년 동안 쭉 운영할 예정이고요. 이런 것들을 이제 앞으로 제가 이제 자율이라든가 뭐 진로라든가 이런 거 쓸 수가 있겠죠. 자, 그다음에 독서 강사모, 전공 시간, 진로 시간에. 근데 가만히 있으면 안 되잖아요. 전공 독서를 한 권씩 못해도 읽게 하려고 생각 중입니다. 한 학기에 한 권 정도만 읽고 독서 감상문 써준다면 그런 것들을 생기면 또 쓸 수 있거든요. 그런 것들을 해서 1, 2학기 진행할 예정이고, 저희가 또 2학기 때는 우리 학교 프로그램이 민주시민 양성과 사회문제 탐구가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바탕으로 해서 사회문제 발표를 해서 2학기 때는 그런 걸 진행해서 이과 학생이든 문과 학생이든 어떤 가치 판단이라든가 사회문제에 대한 현상에 대해서 정확하게 접근하는 것들, 이런 것들이 되게 교양적으로 또 인문학적으로 상당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 좀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주제 탐구 페스티벌이에요. 저희가 이건 제가 많이 교사 연수 때도 많이 강조하는 것들인데, 어떤 주제에 대해서 좀 탐구하고 그런 페스티벌 같은 그런 학습 주간,
를 만들려고 합니다. 요런 것들도 활용해서 진로 활동에 써줄까 생각 중이고요. 그 다음에 전공연대 스터디는 일단 이렇게 하는 거 좀 봐서 요거를 좀 더 플러스 시키는 건데, 애들이 한 2명이나 2명 정도 그룹을 좀 져서 얘네들이 어떤 전공, 뭐 기계공학이다, 자동차공학이다, 컴퓨터공학이다, AI다, 그런 것들을 둘이가 한번 연구를 해서 같은 하나의 큰 좀 대자보 같은 보고서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름을 이렇게 적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런 거 하면 진로활동에 입력할 수 있도록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진로활동 700자 충분히 해볼만 하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준비를 학급적으로 준비를 하고 있고, 이제 교육계획에 넣었습니다. 대입에 대해서 안내를 할게요. 2023 대입. 자, 2023 대입에 관련된 자세한 것은 안 나와 있지만 관련된 일정은 나와 있다. 일정은 벌써 나와 있다. 일정은 벌써 나와 있으니까 이걸 아셔야 됩니다. 우선은 수시는 8월 31일까지예요. 생활기록부는. 언제부터냐? 9월 10일부터 9월 14일까지 5일간 걸쳐서 수시의 마감이 다 진행됩니다. 서울대부터 뭐 주변 모든 대학들이 이때 9월 14일날 마감이 되고요. 그 다음 수능위는 11월 17일날 나왔다. 벌써 나왔다. 나왔고, 그 다음에 이제 합격자 등록이 있고, 미등록 충원이라는 것을 내가 만약에 후보자가 됐을 때 이제 충원 합격 이렇게 올라가는 것들입니다. 그렇게 해서 27일 마무리되고요. 이제 정시 모집입니다. 수시는 뭐 저 알다시피 6번 쓸 수 있습니다. 6번. 4년제 대학들 6번 쓸 수가 있고요. 정시는요 대부분 3번 쓸 수 있습니다. 3번. 근데 그것도 가군, 나군, 다군 쓰는데 주요 대학들은 전부 다 간하군에 있어요. 충남대, 공주대, 뭐 한밭대학교, 그다음에 뭐 충북대학교, 뭐 이런 주요 대학들, 서울의 주요 대학들도 전부 다 간하군에 있기 때문에 주요 대학에 가고 싶으면 결국 2번밖에 기회가 안 된다는 겁니다. 그렇죠. 또 정시 모집은 마지막이기 때문에 정시 모집은 특히 경쟁률이라든가 또 학생들의 또 쏠림 현상이라든가 이런 것들 되게 치열하게 하죠. 자, 우선은 보시면은 생활기록은 11월 마지막 기준이고 원서 접수는 12월 9일부터 1월 달까지입니다. 그러니까 연말과 연초에 더 신경을 써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이제 군별로 기관들이 다 있고 합격자 발표는 이제 16일까지 이렇게 마무리가 된다. 이 일정은 딱 정리가 돼 있습니다. 이 일정은 제가 한번 더 올려드릴게요. 요거. 자, 그다음. 자, 여러분들, 선생님, 어머니들께서 꼭, 선생님들과 상담을 할 필요도 있지만, 개인별로 자기 스스로가 자기의 대입, 주요 대학들의 그런 입시 결과를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 어디를 가냐? 우선은 검색창이 어디 가라고 치세요. 그대로 칩니다. 어디가. 어디 가라고 치세요. 따르게 하고, 그냥 어디 가라 치시면, 여기에 관련된 이 사이트가 딱 나오는데, 그 사이트 중에서 요거, 대입정보센터. 대입정보센터를 딱 클릭합니다. 대입정보센터 클릭하면 요게 딱 나와요. 요렇게 딱 나와요. 요렇게 나와서 요 중에 딱 이거 대학별 입시정보. 우리는 입결을 알고 싶어. 입시 결과를 알고 싶단 말이야. 그쵸? 입시 결과를 알고 싶기 때문에 여기서 지금 3가지 중에 요 입시 결과, 평가 기준의 결과 공개 요걸 딱 클릭해. 가운데 걸 딱 클릭해. 가운데 걸 딱 클릭해. 그러면 요 화면에 나와요. 이 화면에 나온 다음에 여기 검색창이 있죠? 제가 이거 서울대 한번 쳐볼게요. 서울대 쳐. 딱 검색 누릅니다. 그쵸? 검색 눌렀어요. 자, 검색 누르면요, 요렇게 창이 나옵니다. 요 창이 나와요, 바로. 요 창이 나옵니다. 올해 버전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요 창이 얼마 전에 나왔어요. 그러면 학생부 종합전형과 서울대 교과전형은 없죠. 수능위주전이 나오죠. 요걸 딱딱 클릭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성적이 나옵니다. 서울대 특히 여기 보시면은 서울대 종합전형에 여기 전년도 평가 결과가 나오고 또 서류평가라든가 면접평가 같은 것도 나와요. 서류평가를 이거 클릭해보면요, 서류평가가 자세하게 나와 있습니다. 얘네는 7단계로 구분을 해요. 7단계로. A 플러스 A0, 그 다음에 B 플러스 B0 이렇게 해서 다 7단계 구분하고 있고 면접을 5단계로 공고했습니다. 뭐 제가 다 알겠습니까? 저도 클릭해서 본 거죠. 그쵸? 클릭해서 보시면 7단계, 5단계 이렇게 구분되어 있습니다. 서울대학교 미리 뭐 사정관들은 전화 안 해도 됩니다. 클릭해서 보시면 됩니다. 그쵸? 요거 한번 더 클릭해 볼게요. 자, 클릭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정보가 나왔습니다. 서울대학교라는 학교에 입시 결과가 나왔어요. 입시 결과가. 사설기간 안 물어봐도 됩니다. 사설기관 애들. 사설기관 얘기하는 걸 거짓말이에요. 얘네들 다 이거 요즘에 이거 보고 있어요. 다. 자, 그래서 정확한 거를 어머니께서 보실 수 있다. 몇 번만 클릭하시면 된다. 볼까요? 자, 서울대 지역균형이에요. 서울대 지역균형이 인문계열이죠. 인문계열의 경쟁률 이렇게 나와 있네요. 그쵸? 그 다음에 여기 50% 거. 최종 등록자. 마지막까지 문 닫고 간 친구들의 50% 컷입니다. 그쵸? 그 다음에 여기 70% 컷. 요거 더 보면 좋겠네요. 그쵸? 마지막까지 문 닫는 친구는 또 알 수는 없죠. 그죠? 그런 성적은 또 오해를 살 수 있기 때문에 안 하고 대체로 우리는 70% 컷을 많이 봅니다. 70%가 다 나와 있어. 1.4, 1.4 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거는 작년도 거는 아니고요. 재작년도 겁니다. 작년도 거는 좀 더 내려갈 거예요. 아마 이 성적이. 아마 그렇게 돼 있고. 그런 것들은 제가 다 나중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 일반 전형이에요. 일반 전형은,
최저학력 기준이 없고요. 학교별 배당이 없죠. 자기가 쓰고 싶은 대로 쓰는 겁니다. 그쵸? 여기는 일반적으로 아무래도 자사고라든가 특목고라든가 그쵸? 특목고라든가 그 다음에 뭐 외고라든가 이런 친구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성적이 좀 더 내려가죠. 성적이 내려갑니다. 그쵸? 자, 그래서 보시면은 경쟁률도 좀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경쟁률 여기 보죠. 70% 것도 좀 더 많이 내려가죠. 이런 것들이 일반 계고 학생들의 성적이 아니다라는 거지. 아니고 일단은 자사고라든가 특목고라든가 뭐 이런 학생들이 좀 더 많이 배치가 돼 있다라는 겁니다. 자, 밑에 볼까요? 밑에 보면 수능입니다. 수능 성적이 어떻게 돼 있냐? 지금 여기 보시면 성적에 경쟁률 나와 있죠? 그 다음에 등록이고 70%가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거는 환산 점수 때문에 우리가 몰라. 환산 점수 되게 잘 모릅니다. 근데 최종 등록자의 100분의 70% 컷이 나와 있죠. 이건 되게 중요하다는 거지, 그치? 이거는 어떻게 하냐? 우리 모의고사 성적. 전국 연합평가 모의고사 성적을 꼭 보셔야 돼. 그 전국 연합평가 모의고사 성적에 보면 100분위가 나와 있어. 100분위가 뭐냐면 내가 30만 시험 봤어. 30만 봤을 때 나의 위치를 100으로 표현하는 거야. 그쵸? 만약에 내가 100분위 여기에 보시면은 94다. 그럼 내 밑에 94%가 있는 거야. 그럼 나는 반대로 상위 몇 퍼센트? 5.5%라는 거죠. 그쵸? 그래서 100에 가까워서 좋은 겁니다. 100에 가까워서 좋은 위치를 갖고 있는 거예요. 그쵸? 수학 대법이죠. 문과에서 서울대 정시 가려면요. 문과에서 서울대는 무조건 거의 다 100점 맞아야 됩니다. 제가 지도를 좀 많이 해봤는데요. 문과에서 서울대 정시 가려면 100점 정도 받아야 되고 요즘은 영어도 씌워지기 때문에 국어도 좀 높은 점수를 받아야 됩니다. 아무튼 100점 정도 맞고 왜? 서울대는 수학의 비중이 좀 더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 자, 그 다음에 또 혹시 대입 정보가 더 알고 싶다고 한다면은 이런데 1600-1615 그 다음에 온라인 대입 상담 이런 것들도 하게 되면은 학생들이라든가 학부모들 다 전화를 하면 전화해서 상담을 다 해줍니다. 내신 성적, 모의고사 성적 안내를 하면은 거기에 맞춰서 상담을 다 해줘요. 자, 그 다음에 우리 교육청에도 이런 게 있습니다. 교육청에도 대입, 진로, 진학, 상담 이런 센터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센터가 있고 그 다음에 뭐 교육 알림이라고 있는데 요거는 센터에 들어가시게 되면은 이렇게 각 청이라든가 각 지역 도서관에서 이런 식으로 전화번호가 있어서 이런 전화번호 바탕으로 해가지고 상담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무료 상담이고요. 저도 여기에 소속되어 있습니다. 저도 소속되어 있고 지금 저희 1학년 부장, 4학년 부장 다 우리 지원단인데 다 소속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상담을 다 해주고 있고요. 매칭 시켜서 상담을 다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화를 꼭 하시면 무료 상담이고 요즘에 지금 많이 접수 예약이 안 걸려 있거든요. 많이 접수를 하셔서 토요일날 조금만 발품 받으셔서 생활기록부라든가 내신 성적 갖고 가면 모의고사 성적 갖고 가면 어느 정도 대입 상담을 해주고 하니까 그런 것들을 컨설팅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요거 무료입니다. 안 되면 요걸로 교육청 이쪽으로 전화하셔요. 네, 이쪽으로 전화하시면 다 알려주고요. 그 다음에 또 요즘에 교육알림이회 대전 교육알림이 웹이 있는데 이거 까시면은 거기에 그냥 인터넷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웹상에서도 지역 선택해서 내가 월평도서관에다 월평도서관 신청할 수 있고 뭐 진전도서관에 신청해서 내가 시간도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또 유튜브 채널도 운영하고 있어요. 지금 지원단 유튜브 채널도 진행하고 있어서 대전진로 지원단 대전진로 진학이라 치게 되면 유튜브 강좌가 있습니다. 거기에 치면은 제가 얼마 전에 또 찍은 게 하나 있는데 교사 대상을 찍은 강의가 있어요. 심심하면 한번 들어보시고 클릭도 한번 해주시면 됩니다. 그거 이제 교사 대상인데 학부모들도 충분히 이해가 되는 그런 내용들이기 때문에 한번 보시면은 2022 대입을 좀 더 이해가 될 겁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런 게 있으니까 이런 거 적극적으로 활용하십시오. 적극적으로 활용하시면 좋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교육과정에 대한 얘기를 할 텐데요. 자, 우선은 우리가 2학년이죠. 2학년입니다. 자, 우선 여기 공통과목이 있고 선택과목이 있는데 공통과목은 1학년이야. 이제 끝났어. 1학년 끝났어. 공통과목은 끝났습니다. 근데 이 공통과목은 내 수능 교과목은 아니에요. 그죠? 아닙니다. 근데 왜 2학년 교과목을 왜 이런 걸 얘기하냐라는 거 뭐냐? 저거 얘기하고 싶은 거냐? 바로 일반 선택 과목이 이건 대체로 2학년 때 들어가. 2학년 때는 3학년인 거야. 2학년 때 대부분 다 2학년 때 들어가. 지금 우리 2학년은 진로 선택 과목 많지 않아. 거의 없어요. 다 일반 선택 과목이야. 그럼 일반 선택이 왜 자꾸 강조를 하냐? 얘는 1등급부터 9등급이 나오는 거야. 1등급, 9등급에 상대평가가 나온다는 거죠. 상대평가가. 진로 선택 과목은 성취되기 때문에 A, B, C라서 그 성취에 맞게 A가 뭐 50도 될 수 있고 B가 20도 될 수 있고 이렇게 성취에 맞게 나오지만 이 나머지 일반 교과, 일반 선택 과목 1에서 9등급이라는 거죠. 1에서 9등급이기 때문에 2학년 교과목들이 다 내신 성적 관련된 것들이 유일하게 지금 2학년 교과목 다 내신 성적이 다 나오는 겁니다. 등급제가 다 나오는 것들이에요. 근데 3학년 올라가면 특히 이과 애들은 대부분
다 과탐 선택이고 하기 때문에 이과 애들은 거의 국어나 뭐 영어 빼고는 아니면 수학 빼고는 두 과목 빼고는 전부 다 진로 선택이라서 A, B, C로 나눕니다. 등급제가 아니에요. 문과도 마찬가지예요. 문과 영역으로 좀 간 친구들도 한 탐구까지 포함해서 한 4개 정도? 4개만 그렇지 나머지 교과목은 A, B, C로 되어 있기 때문에 등급 반영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대체로 내신 성적을 좋게 받으려고 한다면 2학년 때 교과목이 가장 중요하다는 거죠. 왜? 2학년밖에 교과목이 없어. 3학년 때 내가 내신을 올리고 싶다? 내가 교과 성적이라든가 이거 더 올리고 싶다? 이런 것들이 3학년 때는 안 된다는 거지. 왜? 3학년 때는 다 대부분 진로 선택 과목이기 때문에 내가 1등급, 등급제로 되어 있는 일반 선택 과목이 없어요. 그래서 2학년 때 과목이 정말 치열하게 해야 된다. 2학년 때 과목만 일단 성적을 잘 받아둬도 그 내신 성적이라든가 되게 상담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일반 선택이 지금 2학년 때 다 몰려있기 때문에 나 3학년 때 성적 올려야 되지? 이거는 아니다. 2학년 때부터 교과 성적을 올려놔야 된다라는 거라고. 또 이 일반 선택 과목들이 뭐냐? 전부 다 무슨 과목이냐? 수능 과목이에요. 다 수능 과목입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첫 번째. 올해 입시, 내년도 우리 입시 때 수능이 되게 중요하다는 거. 그쵸? 수능이 중요하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지금 2학년 때 하는 공부들이 상당히 중요하다는 거죠. 그쵸? 자, 그래서 보시면 이게 지금 2학년 때 과목들인데 지금 저희가 빨간색으로 선택한 거. 지금 이런 것들을 언제 외워? 지금 2학년 때 배우는 거예요. 대부분 2학년 때 다 배워요, 지금. 그쵸? 그리고 이런 것들이 뭐냐면, 자, 일반 선택이죠. 그쵸? 이거. 지금 제가 빨간색으로 돼 있는 게 뭐야? 다 수능 과목이야. 수능 과목. 다 빨간색에 다 수능 교과목에 배정되어 있는 범위들입니다. 그쵸? 다 되죠, 다. 1학년 때는 여기 저쪽에 있고. 그쵸? 3학년, 2학년 때 과목이 다 중요하고, 여기 이제 이런 것들 약간 진로 선택. 이것도 다 진로 선택이죠? 진로 선택. 이것도 1등급이 아닙니다. A, B, C로 딱 나와요. 이렇게 돼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2학년 때 교과목이 지금 등급을 반드시 내신을 따기도 해야 되고 또 열심히 해서 수능 준비도 해야 된다라는 거 말씀드리고 있고. 자, 그다음에 이제 교육과정인데 이번에 이제 학기 초에 이제 온라인 교육과정인데 혹시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가고 싶은 친구들, 학생부 종합전형 가고 싶은 친구들은 앞으로도 2학기도 있으니까 2학기 때 뭐 공동 교육과정이라든가 온라인 교육과정 같은 것들, 이건 전교육과정은 특성화 고등과 교육과정인데 이런 것도 신청하면 좋습니다. 이거 왜 하냐?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가는 친구들 대략 서울권은 한 20-30% 정도 선발하는데, 학생부 종합전형 가는 이유 중에 하나는 뭐냐면 학생부 종합전형은 특히 여러가지 활동들이라든가 이런 것들, 생활기록부 같은 것들을 많이 보잖아요. 근데 우리 학교 선생님들이 생활기록 참 열심히 써주고 애들도 활동 열심히 하거든요. 그런데 이런 교육과정을 하나 더 한다면, 공동교육과정이라든가 온라인 교육과정을 내가 잘해서 이수를 한다면 500자가 더 쓸 수 있다는 거지. 생기부에 500자를 더 쓸 수 있어. 거기에 내가 적극적인 활동이라든가 진로에 대한 활동이 더 들어간다고 한다면 훨씬 더 일극거리가 많아지고 사정관들 입장에서 봤을 때는 훨씬 더 얘를 더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주요 대학에 많이 가는 친구들은 이런 공동교육과정을 많이 합니다. 특히 학생부 종합전형, 뭐 논술이라든가 뭐 수능으로 간다 이런 애들 할 필요는 없어요. 억지로 하지 마시고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나는 가고 싶다 이런 친구들은 2학기 때도 있으니까, 또 3학년 1학기 때도 있어요. 공동교육과정이라든가 또는 온라인 교육과정 같은 선택을 해서 내 진로에 맞는 걸 선택을 해서 잘 이수하면 좋습니다. 이것도 하나의 수업 시간이기 때문에 내가 빠지면 무단결 처리가 됩니다. 그것도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래서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일반 선택 과목 이렇게 등급제입니다. 이렇게 등급제, 이렇게 등급이 나오죠? 이렇게 등급이 나옵니다. 이런 등급들이 앞으로 교과 성적에 반영이 되는데, 이 등급에 대해서 아직 학부모님들이 모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등급은요 1에서 9등급제고요 상대 평가예요. 나보다 조금 잘하면 걔가 더 좋은 등급을 받는 거야. 자, 예시를 들까요? 자, 여기 100명이에요. 100명 있어요. 100명. 자, 1등급은 4%입니다. 2등급은 누적 11%, 3등급은 23%예요. 그렇죠? 자, 대체로 1등급, 2등급이 서울의 주요 대학을 가고 3, 4등급이 대체로 충남대 정도 국립대를 갑니다. 그 다음에 6, 7, 8 이런 애들이 이제 대전과 사립대를 많이 가죠. 자, 그런데 보시면 이제 3등급이 23%고 이렇게 돼 있죠. 그죠? 그럼 내가 국어 시험을 봤어. 국어를 중간고사, 기말고사, 수행평가 같이 합산을 해요. 합산을 하면 1등부터 쭉 서열이 매겨져요. 자, 예를 들어서 그게 100명이라 합시다. 그럼 1등부터 쭉 100명이 다 서열이 됩니다. 됐죠? 거기서 4%, 위에서 4%까지 뭐야? 1등급이야. 그 다음 누적 11%, 그 사이가 뭐야? 2등급이야. 이렇게 된 거예요. 자, 문제 낼게요. 그러면 나는 24등을 했어. 100명 중에 나는 24등을 했습니다. 24등.
그럼 나 몇 등급일까요? 자, 어머니들, 아버님들 생각해 보십시오. 어렵나요? 해볼 만한데요. 그렇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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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타깝게 매요? 4등급이에요. 3 같은데 근데 23등만 3이고 한 등수가 내려가면 24등 4등급인 겁니다. 그 이럴 때 아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그렇죠? 이럴 때 안타까운 거예요. 이럴 때. 네. 자, 아무튼 그렇고 이런 것들이 등급제입니다. 상대평가적인 등급제예요. 그러니까 애들이 정말 치열하게 공부를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 어머니들도 좀 아셔야 되겠다. 왜냐하면 이런 것들이 우리 세대는 이런 게 그렇게 많지 않았거든요. 그렇죠? 이런 것들이 상대평가 제도로 돼 있다는 걸 이렇게 알아두시고 됐죠? 다시 한번 얘기한다면 제가 원래 등급을 파워포인트를 낼래다가 말하다가 했는데 1등급, 2등급, 1등급 역시 서울권 주요 대학들이고요. 2등급 정도는 이제 중경외시라든가 이런 거 보시면 되겠고 3, 4등급이 이제 국립대 정도 됩니다. 이제 문과는 한 3등급 찍고 4등급, 5등급까지 뭐 국립대, 충남대 정도 찍을 수 있고요. 그 정도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아까 진로 선택 과목 이렇게 A, B, C 성취제입니다. A, B, C 성취제가 등급제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A 정도의 성취를 갖고 있으면 대략 80점 이상이 돼요. 원점수 80점 이상 되면 A 성취를 받게 되고 60점 이상이면 그 다음에 B 성취를 받고 이렇게 돼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게 주요 시험인데요. 대입은 일단은 학생부 교과 전형이 있고 종합 전형이 있고 논술 전형이 있고 실기 전형이 있습니다. 교과 전형은 완전 내신 성적으로 가는 거예요. 내신 성적으로. 근데 충남대학교는 내신 성적 플러스 뭐가 있냐면 바로 수능 최저라는 게 있어. 수능 최저이 기준. 그러니까 내신으로 너네 내신 니네 대전고등학교든 어디 학교든 그걸 다 인정할 수 없겠다. 최저보다도 수능 최저라는 걸 맞춰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 최저가 걸려 있습니다. 이거 하나 얘기해 볼까요? 충남대학교 수능 최저는요. 문과는 국영탐 이거 알아야 돼요. 국영탐 11등급이에요. 국영탐 11등급. 내가 충남대 가고 싶어. 그러면 어느 정도의 3등급 정도나 4등급 정도 내신을 갖고 있어야 되겠고 그 다음 수능이 국영탐이 11등급이 맞아야 돼. 국영탐이. 이번 모의고사가 곧 2, 3주 뒤에 성적이 나옵니다. 국영탐이 11등급 정도 받아야 돼요. 그러면 지금은 재수생들이 안 들어갔기 때문에 한 9등급 정도 받아야 되거든요. 국영탐부터 11등급 맞춰야 된다. 탐구 2개 평균이에요. 국영탐. 그럼 뭐가 잘해? 영어를 좀 잘해야 되겠죠. 그렇죠? 그 다음에 이과계는 뭐냐? 수영탐이에요. 수영탐 12등급이야. 12등급. 국어는 안 해도 돼요. 수영탐 12등급. 이게 만만치 않습니다. 이게. 수학이 또 잘하는 친구들만 많고 막 그렇기 때문에 만만치가 않습니다. 수영탐 12등급이. 이런 것들이 맞춰야 된다. 그 다음 학생부 종합전형 아까 얘기했던 것은 서류를 많이 보죠? 서류를 많이 봅니다. 이제는 추천서는 없어졌고요. 서류를 많이 보고요. 논술전형 같은 거 있어요. 이 논술전형 같은 것들은 뭐 글짓기라고 생각하시는데 그거 아니에요. 문과 같은 것들은 글 같은 것들을 요약하는 능력이 필요하고요. 이과 같은 것들은 전부 다 수리 시험입니다. 수리. 수학의 어려운 문제를 잘 풀이 과정을 통해서 문제 푸는 거예요.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잘하려고 하는 친구들은 대체로 모의고사 같은 것들이 대체로 국어가 대체로 1등급 나오는 친구들. 국어가 나오는 1등급처럼. 그다음 같은 모의고사에서 수학이 한 1등급 꾸준하게 나오는 친구들은 논술을 나중에 쳐보는 것도 괜찮다. 지금은 선택하지 마라. 이런 거. 그 다음에 실기. 자, 예체능 학생들 준비하는 친구들 많은데요. 예체능 학생들 주요 대학에 가려면요. 요즘에 예체능들 전부 다 공부 잘하는 학생들 선발하려고 합니다. 주요 대학에 가고 싶으면 내신 올려야 되고 수능 올려야 돼요. 공부를 시키는 게 좋아요. 그런데 학원 같은 데 가면 다 그래요. 예체능 학원 같은 데 가면 다 학원이 되게 중요하다. 뭐 실기가 되게 중요하다. 실기로 다 역전시켰다. 역전시킬 수 있죠. 당연히 역전시킬 수 있죠. 그 사람들 말을 들으면 다 역전시킬 수 있고 그런 전형들만 다 안내해 주죠. 실기 전형이 되게 많이 들어가는 점. 근데 서울의 주요 대학들, 홍대라든가 서울대라든가 이런 주요 대들, 중앙대라든가 이런 대학들은 점점 학업 역량들을 많이 보고 수능 성적들이 많이 보고 수능 성적을 역전시키는 것을 실기가 역전시키는 것을 막으려고 해요. 홍대 미대 같은 데는 아예 실기도 안 봐요. 애들 선발할 때. 자, 그래서 그런 것들 학업 역량, 공부가 더욱더 중요하다. 공부를 더욱더 시켜야 된다는 것들. 오히려 학원 선생님들께서 공부를 더 열심히 해라.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정말 믿을만한 거예요. 네. 그 다음, 이거 수능은요, 정시 모집 수능입니다. 자, 앞으로 이제 주요 대학들, 16개 대학들이 정시 모집이 이제 40% 선발되죠? 이제 그런 것들도 좀 일단 안내를 해야겠고. 보시면 이제 2020 대입입니다. 2023 대입은 아직 안 나왔어요. 2020 대입인데, 서울의 주요, 전국의 대학들, 전국에 있는, 보세요. 전국의 주요 대학들은 교과 전형이 많아. 내신을 활용하는 전형이 많아. 충남대학교도 교과 전형이 제일 많아요.
내신을 활용해서 내신 성적과 수능 최저학력 기준으로 가는 전형이 많고, 그 다음에 이제 정시가 있고 종합전형이 있어. 우리가 탁해서 잡을 것은 정시는 아무래도 재수생들이 강하니까 요 두 개를 탁해서 요걸 특히 탁해 잡아야 돼요. 요걸로 가야 돼요, 대학은. 제가 유성고에서 이제 서울 충남대학교 많이 보냈는데 요걸로 많이 보냈어요. 자, 그 다음에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에요.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숙대까지예요.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옛날에는 이게 학생부 종합전이 40%였어요. 작년까지. 근데 올해는 35로 줄었죠. 그럼 이 5%가 어디 갔냐? 이 5%가 정시로 갔어요. 여기가 옛날에 34였어요. 근데 지금 올해 39야. 정시로 간 거예요. 정시로. 그래서 이제 학생부 종합전형을 이제 준비하는 친구들은 좀 더 확실하게 준비를 해야 된다. 확실하게 준비해야 된다. 왜? 줄어들었으니까 확실하게 준비해야 된다. 그 다음 정시에서도 수능 성적이라든가 특히 수학 같은 과목들을 되게 잘 보는 친구들은 정시도 한번 꾸준하게 공부할 필요가 있다. 이제 입시에서는 올해 입시도 그리고 내년도 입시고 마지막 수능 때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수능까지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게 되게 중요해졌어요. 그래서 정시가 더 확대되었다는 걸 말씀드리겠고, 이제 교과전형도 좀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2021대 아까 보셨죠? 여기 보니까 주요 대학들은 이제 종합전형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종합전형이 많이 줄어들었죠? 많이 줄고 정시가 늘었다는 거 요거 말씀드리겠고, 수능시험 변화입니다. 수능시험 보시면 변하면은 다른 건 모르겠고 이런 거예요. 자, 국어가 이제는 공통 과목이 있고 선택 과목이 있어요. 두 개. 화법과 작문과 언어와 매체가 선택해. 아직 잘 모르실 거예요. 아직 잘 모르겠고, 지금 우리 아이들은 독서 문학을 열심히 공부하고 있어요. 3학년이 올라가서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데, 일단 난 제일 중요한 거 이거야. 뭐냐면 독서 문학이 제일 중요해요. 공통이 제일 중요한 거야. 공통이 일단 제일 중요해요. 그쵸? 수학도 가형과 나형이야. 가형은 옛날에는 이거 이과 수학이었고, 나형은 문과 애들이 보는 시험이었어요. 그게 수학 1, 2가 공통이야. 수학 1, 2가 공통이기 때문에 22문제가 공통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수학 1, 2가 가장 많이 나오는 거야. 그럼 그게 언제 가르쳐? 지금 가르치고 있다는 거죠. 지금 배우고 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과목이 되게 중요하고, 확률과 통계라든가 이제 2학기 때라든가 위부 접분 같은 것도 2학기 때, 3학기 1학기 때 배우게 됩니다. 그죠? 대체로 이제 확률과 통계는 대체로 이제 하겠지만, 이제 문과 애들이 많이 선택할 거고, 미적분과 기하 같은 것들은 이과, 세상이과 학생들이 많이 선택할 것 같아요. 나머지 읽고, 이제 탐구도 옛날에는 무조건 문과 계열은 사탐, 이과 계열은 과탐 이렇게 선택했는데, 이제는 좀 섞어서 선택해도 됐지만, 주요 대학들,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무조건 과탐 선택을 해야 됩니다. 이과 애들은 과탐 선택을 해야 된다. 자, 이거 절대평가고, 자, 여기 EBS 연계율이 50%다. 예전에 70%인데 이제 EBS의 직접 연계율은 50% 낮춰졌어요. 낮춰졌다. 아무튼 그거 기억하시고. 자, 그 다음에 여기서 이제 언어 매체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충남대를 잠깐 보세요. 충남대. 요거 충남대만 기억하십시다. 충남대는 의예과라든가 수의학과라든가 수학과라든가 수학교육과가 있는데, 이 과는 미적분과 기하가 픽스가 돼 있어요. 미적분과 기하만 해야 됩니다. 이과 애들 중에서 의예과, 수의학과, 수학과, 수학과 이 4개 과만 미적분과 기하를 픽스해서 고정시켜놨어. 이거 완전히 선택해야 돼. 둘 중에 하나를 해야 돼.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든 정시 모집이든 무조건 이걸 해야 됩니다. 그러면 나머지 애들은 어떡하냐? 나머지 공대라든가 농생대라든가 자연대라든가 아니면 나머지 그냥 저 내과 말고 나머지 이과 자연계열은 어떻게 되냐 이거예요. 고정돼 있지 않아요. 걔네들은. 미적분 기하를 해도 되고 안 해도 돼요. 걔네는 안 해도 안 할 거예요. 그러면 뭐예요? 확률과 통계로 가도 돼요. 확률과 통계는 대체로 문과 애들인데, 문과 애들은 되게 수학을 포기하는 친구들이 많거든요. 확률과 통계 가서 점수 따도 된다는 거지. 확률과 통계로 많이 갈 가능성이 높아요. 확률과 통계. 일단 올해 해봐야 되겠지만, 아무튼 확률과 통계를 가도 아무 지장이 없게 만들어 놨어요. 이 4개과만 기적분과 기하를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충남대 축구는 이게 과탐 지정으로 되어 있죠. 그쵸? 충남대학교 충북대는 지금 과탐을, 이과 애들은 과탐만 선택을 해야 된다. 사탐 하나 선택하면 안 된다. 이렇게 되게 만들어 놨습니다. 자, 그래서 수능 시험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한다면은, 수능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국어는 지금 공통 과목이 75%고 선택 과목이 25%인데, 이 공통 과목이 문학과 비문학이다. 비문학은 독서예요. 독서는 다양한 제시문들이 나와. 인문계열 제시문, 사회과학 제시문, 사회계열 제시문, 과학 제시문, 기술 제시문, 예술 제시문, 이런 5개 영역을 나오거든요. 이런 제시문들이 한 30문제 정도, 30문제 아니라 이제 반반 정도 되니까 한 30% 정도 나오는데, 이제는 반반 정도로 이렇게 나눠서 나온다는 거. 자, 그래서 합법과 작문은 기존 국어에서 좀 강한 친구들, 기존 국어 문제랑 비슷합니다. 그래서 기존 국어에 강한 친구들인데, 요건 조금 어렵다고 한다면, 제일 중요한 거, 지금 문학과 비문학, 현재 2학년 때 하는 과목들, 이 과목
과목들이 지금 34문제나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예전보다 더 많이 나온다고 할 수 있거든요. 34문제나 나오기 때문에 더 집중시켜야 된다. 지금 국어, 독서라든가 문학이라든가 비문학 관련된 여러 가지 것들을 더욱더 집중시켜서 공부시켜야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화법과 작문은 기존 국어에 강한 친구들, 제시문을 보면 제시문 되게 길어요. 근데 언어와 매처는 되게 문법에 강한 친구들을 한번 요거 선택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그 대신 제시문이 짧아요. 제시문이 짧으니까 앞에 거를 빨리 공부할 수도 있겠죠. 그쵸? 수학입니다. 수학은 공통 과목이 22문제 플러스 8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공통 과목이 수학이 22문제인데 수학 1과 수학 2가 22문제가 배치가 되어 있다는 거죠. 22문제가 배치가 되어 있다. 그런데 예전에 비해서 여기서 지금 평균 점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 지금 객관식 15문제, 단답형 7문제로 구성되어 있는데 예전에 비해서 수학 1, 2가 상당히 공통해서 평균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평균 점수를 만들어야 되고 이것도 각각의 평균 점수를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뭔가 좀 더 난이도가 있을 거다. 난이도가 어려운 킬러 문항이 몇 개 더 들어갈 거다라는 생각이 들고 아무래도 우리가 항상 킬러 문항이 단답형 객관식 끝문제, 단답형 마지막 2문제 이렇게 킬러 문항 3개 정도 나올 건데 그런 것들이 지금 공통 과목에서 수학 1, 2에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까 지금 결국 지금 수학 1, 2가 일단 제일 중요하죠. 이게 지금 2학년 과목인데 이걸 2학년 과목을 소홀하면 안 된다라는 거.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도 대체 문과 애들이 선택을 할 겁니다. 문과 주요 대학들도 마찬가지고 충남대도 마찬가지고 확률과 선택을 할 건데 분명히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과의 중위권 친구들, 이과의 자연계 중위권 친구들은 충남대를 비롯한 중위권 친구들은 확률과 통계를 갈 가능성이 높다. 근데 확률과 통계 애들이 문과 애들이 많이 좀 수포자가 많아요. 근데 거기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좀 좋은 점수 받아서 갈 수 있고 아무튼 객관식 6문제, 단답 2문제고 자 미적분과 기하는 아무래도 서울의 이과권, 서울의 자연계열 애들이 선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픽스 해놨기 때문에 서울의 주요 대학들은 무조건 미적분과 기하를 해야 된다라고 픽스를 해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선택을 해야 되겠죠. 그럼 아무래도 확률과 통계는 중위권 애들이 많이 가니까 미적분과 기하 같은 애들은 상위권만 이렇게 치열하게 있으니까 더욱더 경쟁은 더욱더 치열할 수밖에 없겠죠. 자, 그 다음 몇 개만 딱 포인트 잡았습니다. 카드뉴스처럼. 자, 내년도에는 이제 지역균형, 학교장 추천에는 지역균형 되는 게 많이 선발됩니다. 지역균형 선발이 많이 되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서울의 주요 대학들 다 선발합니다. 지금 지역균형 같은 것들. 중위권 대학들 다 선발해요. 이제 이런 걸 적극적으로 노리고 옛날에 1등급만 노렸던 게 아니라 이제는 2등급도 노리고 3등급도 노릴 수 있다라는 거야. 그런데 뭐냐,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여기서 바로 수능해야 돼. 수능 최저학력 기준. 수능 최저학력 기준이 대부분 60% 대학들이 다 걸려놨어. 내신만 좋아서 합격한 게 아닙니다.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해야 돼. 뭐 세계학력 6등급이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 수능 최저학력 기준을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최종 합격을 할 수 있어. 내신 조금 낮더라 하더라도 수능을 잘 보는 친구들은 한번 도전해 볼 수 있다 라는 거예요. 그쵸? 학교장 추천 전형. 지역인데도 서울의 주요 대학들이 지역에 있는 친구들을 뽑는 거예요. 됐죠? 그 다음 약학대학. 자, 이과 학생들 참 희소식이 많죠? 약학대학에 선발합니다. 이제 충남대학교도 선발합니다. 올해부터 선발해서 1,700명입니다. 1,700명이면 수의대가 500명, 그 다음에 한의대가 600명, 그 다음에 치대가 500명이에요. 그 세 개 합친 것보다 더 많아요. 그쵸? 더 많아요. 그리고 오히려 뭐 의학적 분쟁 같은 것도 없어도 전문직을 할 수 있습니다. 약대가. 약대 올해 대략적으로 세계학 지금 세계학 대략적으로 5등급, 6등급이 많거든요. 세계학 5등급, 6등급. 세계학 5. 그러니까 최저학력 기준 세계학 5 정도, 6등급 정도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신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일단 내년도 결과 보고 제가 다음에 결과 알려드리겠습니다. 약대가 1,700명이 선발한다. 1,700명이야. 약대가 있는 학교들은 전부 다 선발합니다. 이제. 자, 1,700명. 그 다음 공공기관 지역인재를 뭐냐면 우리 대전 충청권 지역이죠. 우리도 이제 지역인데 이 지역의 공공기관들, 공기업이라든가 이런 기업들이 대략 30%를 의무 채용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30%를 의무 채용해야 된다. 이런 것들이고 그 다음에 서울의 주요 대학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서울의 주요 대학들 아까 16개 정도 대학인데 16개 정도 대학들은 이제 정시 모집이 40%로 선발이 된다. 상당히 많은 비율이죠. 상당히 높은 비율인데 이 중에 아마 한 20% 정도는 아마 졸업생들이 많이 차지할 가능성이 높은데 아무튼 상당한 비중으로 정시 모집에서 서울권 대학을 진학하기 때문에 정시로 수능으로서 내신이 약하지만 수능으로서 계속적으로 꾸준하게 공부하고 수능에 대한 강점을 갖고 특히 수학에 대한 강점을 많이 갖는 친구들은 이 정시 모집을 끝까지 준비하는 것도 좋은 전략이다 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아무튼 나름대로 좀 이렇게 설명과 강의를 좀 했는데요. 많은 도움이 되셨는지 모르겠지만은 아무튼 이렇게 하고요. 나중에 또 궁금한 점이라도 있으면은 밴드라든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의
들어줘서 감사하고 아무튼 많이 우리 2학년 학생들 많이 응원해 주시고 궁금한 점 있으면 언제라도 학교 전화로 전화 주시면 제가 최대한 친절하게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